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은 양배추 같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게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살이 쉽게 찌게 되는데, 반대로 부피는 작지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부피는 작지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자, 그래서 많이 먹는 상황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내 몸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에 맞춰서 적은 양을 먹은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칼로리는 크지만 부피가 작으니까 칼로리를 조절해서 먹으면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먹는 양이 작다면 배가 안 차서 배고픔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배는 고프지만 칼로리가 부족한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칼로리는 충분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살이 찌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프지만 칼로리는 충분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배고픔과 칼로리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인데,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 질문이 성립하려면 음식의 부피에 따라서 포만감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칼로리는 낮지만 부피가 큰 음식은 부피가 커서 배는 부른데 실제 칼로리는 부족해야 되고, 칼로리는 높지만 부피가 작은 음식은 부피가 작아서 배는 고픈데 실제 칼로리는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의 부피에 따라서 포만감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질문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방탄커피죠. 방탄커피는 커피에 버터, 코코넛 오일, MCT 오일 같은 지방을 넣어서 만든 커피인데 한 잔의 커피이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추가했기 때문에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요. 음식의 부피에 따라서 포만감이 결정이 된다면 방탄커피는 포만감이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애초에 방탄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방탄커피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마시거든요. 그러면 음식의 부피가 아니라 칼로리에 따라서 포만감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부피가 큰 음식도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양배추 같은 음식은 칼로리는 낮지만 부피가 커서 포만감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단백질이 포만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커피에 지방을 넣어서 칼로리를 높인 방탄커피도 포만감이 있고, 칼로리는 낮고 부피가 큰 야채 같은 탄수화물 음식도 포만감이 있고, 단백질도 포만감이 있다는 건데,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결국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다 포만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피는 작지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부피는 작아서 배가 고프지만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 성립이 안 됩니다. 칼로리가 충분하면 그걸로 포만감이 생겨요. 그래서 배고픔과 실제 먹은 칼로리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양배추처럼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섭취 칼로리가 부족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만들고 큰 부피 때문에 위가 늘어나게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데, 반대로 부피는 작지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양배추가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요? 양배추 자체는 좋은 영양분이 많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인데, 부피가 크고 칼로리가 낮은 양배추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많이 먹어도 섭취 칼로리가 낮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다이어트에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질문이 나와서 답변 영상을 만들었었죠. 마지막에 관련 영상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양이 적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는 충분하지만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거나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칼로리는 높지만 부피가 작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야채를 적게 먹어야 돼요. 야채는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니까요. 자, 그런데 야채를 적게 먹으면 야채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거나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영양 과다 증상이 아니라 영양 결핍 증상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는 건데 그게 영양 결핍이 될 수가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크푸드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고 칼로리가 높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매우 적죠. 만약에 야채, 과일을 따로 먹지 않고 정크푸드 위주로 먹는 식생활을 한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면 영양 과다가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 기준으로 하면 영양 결핍이 되겠죠.
이 영양 결핍 때문에 비만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아비만과 소득 수준을 조사한 통계에서는 빈곤층의 아이가 소아비만이 되는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가 부유한 가정의 아이는 다양한 야채 과일을 먹어서 영양 균형이 좋지만 빈곤한 가정의 아이는 가격이 비싸고 보관이 힘든 야채 과일을 먹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쉬운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부피가 작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정크푸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크푸드가 아닌 음식으로 먹는데 부피가 작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이어트 식단이 있어요. 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 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탄수화물의 섭취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는 제한 없이 허용을 하고 동시에 최대한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식단이 있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기, 버터, 오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는데 최대한 건강하게 먹어야 되니까 목초를 먹이고 방목해서 키운 소를 먹거나 그런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를 먹고 올리브유를 먹는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었어요. 소금조차도 일반 소금은 안 되고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저 식단은 다이어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긴 하지만 정크푸드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고 정크푸드의 섭취를 금지하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가 생기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이어트 효과가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모두 필요한데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야채의 섭취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상 앞에 나왔던 문제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되겠죠. 단백질과 지방을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거기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얻는다고 하더라도 야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따로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탄수화물은 근육의 에너지인 글리코겐의 원료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글리코겐이 부족해서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면 활동량과 운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내장 지방은 식단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빠지는 지방이지만 피하 지방은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해야 빠지는 지방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부족으로 활동량과 운동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피하 지방이 잘 빠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탄수화물 제한이 계속되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식단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런 이유로 최대한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양이 적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만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가공되지 않은 음식으로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보면 무슨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아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사 먹어볼까요? 자, 예전에 같은 질문이 나와서 관련 영상을 만들었었죠.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올 텐데 왼쪽에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고 오른쪽에는 양배추가 위를 늘어나도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두 영상 중에서 관심 있는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